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1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1월 달에 시행된 국가직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화공직 7급 화공연력학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airclass.com에 들어와서 화공 PDR로 검색하면 선생님 강의 다 뜹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화공 PDR에 지금 3,000명, 그다음에 네이버 밴드 화공 PDR에 750명 있죠, 대략. 그래서 선생님하고 직접 소통 원하면 카페도 되지만 밴드에서 네이버 톡, 밴드 톡 주시면 돼요. 네이버 밴드는 앱 깔면 되죠. 그리고 이제 교재는 PDF로 무료 제공하고 있고요. 화공기사든 공무원 탄약직이든 화공직 9급, 7급, 5급이든 뭐 공기업 화공직이든 그 책을 또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그 공지사항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13번 먼저 풀어볼 텐데요. 선생님이 좀 적어놨어요. 한번 봅시다. 13번 문제는 언젠가는 이렇게 한번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냈습니다. 가역과 비가역의 효율 문제. 자, 봅시다. 13번. 다음은 닫힌 개, 클로즈드 시스템에서 이상 기체가 거치는 가역 순환 공정을 나타낸 압력 부피 선도이다. PV 선도이다. 이때 공정 A, 즉 1에서 2로 가는 단열 압축 공정, B 공정, 즉 2에서 3으로 가는 정압 냉각, 그 다음에 공정 C, 즉 3에서 1로 가는 등원 팽창 공정이며 세 가지 공정인데 각 공정에서 개에 가해진 일은 각각 WA는 800줄, WB는 400줄, WC는 마이너스 1000줄이다. 만약 각 공정이 가역 공정 대비해서 80%의 효율의 비가역 공정으로 진행된다면 어디다 밑줄 꺼야 돼요? 각 공정이 가역 공정 대비 80% 효율의 비가역 공정. 가역 공정 대비해서 80%밖에 못 낸대요. 비가역 공정이. 그죠? 진행된다면 이 순환 공정의 전체 일은 가역 순환 공정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큰가? 가역 순환 공정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큰가? 그래서 단 일은 개로 유입될 때 양수로 간주한다. 즉 일이 개로 시스템으로 올 때니까 최근에 스미스 버전 책 그대로 그냥 하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쉬우면서도 어려웠을 거예요. 체감 난이도가.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한번 퀵으로 봅시다. 자, 여러분들 순환 공정인데 1에서 2로 갈 때 단열 압축, 슬로프가 조금 뭐예요? 가파르죠. 그다음에 C는 3에서 1로 가는 건 등원 팽창. 하여튼 등원하고 단열하고는 슬로프 차이가 있는 거는 뭐 아실 테고, 그래서 1에서 2로 단열 압축, 2에서 3으로 정압,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제 냉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3에서 1로 등원 팽창. 그리고 이거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데 이거 등원선이면 그죠? 요거 등원선이잖아요. 요거 등원선이면 당연히 여기가 로우 T고 여기가 하이 T인 거는 알죠? 굳이 7급생이니까 좀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공정이 있는데 이상기체고 가역순환 공정이래요. 그래서 개 가해진 일은 WA 800줄, WB 400줄, WC 마이너스 1000줄이래요. 여러분들 A하고 B를 보시면 부피 줄어들죠. 부피 줄어들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 그래서 부피 줄어들면 당연히 양이죠. 그래서 요거를 플러스로 본다고 출제위원이 단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두 개 A 공정과 B 공정 줄어들었으니까 플러스인 거고 C 공정은 부피 팽창이니까 마이너스 공정이에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스미스 책이 W가
압축될 때 플러스를 할지언정 스미스 책으로만 배우지 않잖아요. 모든 대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출제위원회는 반드시 절대치를 묻거나 아니면 이렇게 개념을 줍니다. 자, 근데 이건 기본 베이스고 핵심은 요거는 꼭 쌤이 지난번 문제에서 다 설명했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팽창 과정. 팽창 과정일 때는 가역 팽창과 비가역 팽창 어떤 게 크다 그랬어요? 가역 팽창이 크다 그랬죠. 왜냐? 적분 밑에 그냥 1의 크기만 보는 거예요.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인데 항상 여기 사실 P는 익스터널 외부 압력이라고 얘기했었고 하여튼 어찌됐든 저찌됐든 요 밑에 거죠. 1의 크기만 따지면. 근데 비가역일 때는 요게 P 이니셜이고 초기 압력이고 이게 파이널이면 우리가 비가역일 때는 이렇게 촘촘하게 안 내려온다 그랬죠. 마지막 조건 P 파이널에 맞춰서 뭐야? 예를 들어서 그 무게추 꽝 아니 무게추로 이제 압력이 떨어지는 거야. 확 무게 그 추들 잔뜩 있는 거 실린더에 실려 있는 거 확 치우는 거가 돼서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파이널에 항상 맞추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면적인 거예요. 비가역은. 따라서 팽창일 때는 가역이 비가역보다 큰 거고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이해했으면. 그래서 팽창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일을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W를 플러스로 둘 건지 마이너스로 둘 건지는 그냥 약속의 의미고 피스톤과 실린더 시스템에서 피스톤이 팍 늘어났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생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른 말로 일 수행. 그래서 요 말은 국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그래서 생산 일을 수행하는데 가역 팽창이 비가역 팽창보다 크다 해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최대의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팽창일 때는 가역 팽창이 크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압축일 때는 뭐예요? 압축일 때는 줄어들죠. 압축일 때는 가역은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만큼이 1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했을 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EX인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요선 밑에잖아요. 근데 비가역에서는 뭐예요? 요게가 P 이니셜이고 요게 P 파이널인데 압축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가역 공정은 추를 하나씩 해가지고 압축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선이 만들어졌지만 셈이 비가역일 때는 어떻게 하면 그랬어요? 한꺼번에 추를 탁 했으니까 이 P 파이널이 여기에 P 익스터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 풀어야 돼요? 비가역일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V 이니셜이고 여기가 V 파이널이잖아요. V 이니셜 똑같은 압력으로 여기서 똑같은 압력으로 주어져서 파이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부피가 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팽창일 때도 V 이니셜에서 V 파이널 가는데 이 파이널 압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작용했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압축도 뭐다? V 이니셜에서 V 파이널로 갔지만 여기서 왜 이렇게 안 그리냐 하면 우리는 최종 상태만 보기 때문에 비가역에서는 그냥 한 방에 그냥 뭐예요? 여기서는 추를 꽉 놓은 거고 이거는 한 방에 추를 확 제낀 거잖아요. 그리고 여 선상에 있는 것들은 추를 조금씩 빼거나 조금씩 더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꼭 이해했으면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역 압축과 부피를 보면 아니 넓이를 보면 비가역 압축이 크죠? 그래서 압축일 때는 비가역 압축이 크다는 것을 꼭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했으면. 그래서 압축일 때는 뭐예요? 실린더가 피스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압축일 때는 보통 압축하기 위해서 뭐예요? 어떤 에너지가 소비됐겠죠. 그게 기계적으로 하든 손으로 피스톤을 꾹 누르든 추를 막 하든 그래서 소비됐다라고 표현해요. 국어적으로. 그래서 국어적인 건 그냥 암기하시고 그래서 일이 소요됐다. 그래서 요 말을 책들에 표현했을 거예요. 이건 소요고
요거는 수혜 또는 생산 같은 말이니까 익히라는 거예요. 소요 또는 소비. 그렇게 꼭 암기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예요? 비가역 대비해서 압축일 때는 비가역 대비해서 가역이 작죠. 그래서 일이 소요되는, 즉 소비되는 관점에서만 요 두 개를 비교하자면 요게 가역이 뭐다? 최소일이다. 이런 거예요. 팽창일 때는 가역 팽창이 최대일이다. 이 말이고, 압축일 때는 가역 압축이 최소일이다. 오케이? 요 개념 가지고 있으면 되고, 우리 7급생도 다 알겠죠? 그 다음, 그러면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가역이 더 크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다 비가역인데,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과 과학적인 모든 이런 연력학도 왜 우리가 가역 공정으로 계산을 하나요? 스미스 책에 잘 나와 있죠? 다른 책에도 잘 나와 있겠지만, 가역을 알아야 거기에 효율을 곱하든 나누든 해서 비가역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팽창일 때는 가역이 더 크죠? 그러면 가역에다가 뭐를 곱해야 된다? 효율. 효율은 1을 넘지 않잖아요? 0.1, 0.2, 0.7, 0.9 이런 것처럼 곱해야 비가역이 되잖아요. 그죠? 가역에다가 효율을 언제? 팽창일 때. 요게 키워드예요. 이 시험 문제 출제하신 분의. 가역일 때는 팽창일 때요. 팽창일 때는 가역에다가 효율을 곱해줘야 이게 1보다 작으니까 작은 값이 돼서 W, IRR은 이 리버스블인 거 알죠? REV는 리버스블의 약자. 요렇게 나온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압축일 때는 압축일 때는 요 공식이잖아요. 자, 압축일 때는 비가역이 커요? 가역이 커요? 비가역이 크죠? 그러니까 이 가역에다가 효율을 곱해줘야지 얘가 나와요? 나눠줘야지 얘가 나와요? 나눠줘야지. 이게 1을 못 넘으니까 0.7, 0.8이면 나눠주는 거니까 이 값이, 즉 W 리버스블이 이 리버스블보다 작은데 나눠줘야지만 수학적으로 어떻게 돼요? 요 큰 값을 맞춰줄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산수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압축일 때는 요거고 팽창일 때는 요거를 써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출제위원이 뭐라 그랬어요? 만약 각 공정이 가역 공정 대비 80% 효율의 비가역 공정으로 진행된다면 이 순환 공정의 전체 일은 가역 순환 공정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큰가 했으니까, 일단 가역 공정은 얼마야? 가역 공정부터 먼저 합시다. 요거죠. 왜? 각해가 줬잖아요. 800, 400, 마이너스 1000. 이게 순환 공정의 전체 일이잖아요. 다 해보면 뭐예요? 200줄이죠. 쌤이 여기서 이렇게 썼죠? 리버서블, 콤마, 네트. 그죠? 요게 200줄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비가역 공정은 여기에 굳이 쌤이 쓰자면 비가역 공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A와 B는 뭐예요? 일이 소모되죠. 그리고 일이 소모된다는 것은 압축되죠. 압축일 때는 뭐예요? 팽창 압축. 이거를 써야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WA를 효율로 나눈 거고 WB를 효율로 나눈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C 단계는 뭐예요? 팽창이잖아요. 팽창. 그러면 요거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거 써야 되죠. 요거. 그래서 WC의 효율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참고로 요거와 요거는 다 뭐예요? 가역일 때예요. 근데 요 두 개는 뭐죠? 압축이었기 때문에 효율로 나눠준 거고, 요거는 팽창이기 때문에 효율을 곱한 거고. 그래서 WA
800, WB 400, WC 마이너스 1000. 효율들 0.8이라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그래서 1000 플러스 500 마이너스 800에서 700줄인데 이 700줄은 뭐라고 그랬어요? 쌤이 아까 비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W1 리버스블 콤마 넷. 뭐 넷은 쓰든 안 쓰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뭐예요? 이 리버스블 뭐 넷도 써도 쓰고 상관없고 요게 리버스블보다 크다고 출제위원이 얘기를 했죠. 해보니까 크네요 진짜. 그래서 700 단위 생략하고 200 리버서블 그래서 500 줄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3번 문제는 괜찮았죠? 개념 정확히 알고 있냐 안 알고 있냐 그거 묻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6번 문제 선생님이 지우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작동하는 거기서 실제 이걸 동그라미를 좀 하세요. 실제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할 때 증기압축 사이클이라고 외우지 말고 증기압축 냉동 리프리저레이션 그죠? 베이퍼 컴프레션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로 냉동이라는 걸 꼭 넣어서 이제 암기하시고 있죠. 그래서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니면 틀린 것은 최근 들어 요즘 무지 그 멘트를 많이 쓰네요. 그래서 단 정상 상태로 작동되며 운동 에너지 및 위치 에너지 변화는 없다. 다 무시하라는 거죠. 장치 사이의 배관에서 압력 강화와 열 전달을 무시. 즉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문제 잘 풀어라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보면 그래서 시험에 꼭 내죠. 랭킨 사이클, 열기관의 랭킨 사이클 또는 재생 사이클 이런 거는 가끔 내는데 그게 이제 변별력 확실히 주는 건데 일단은 열기관 하면 랭킨 사이클 내고 냉동기관 하면 반드시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 내죠.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실제 산업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 이건데 다 알고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할까요? 증발기 순서대로 암기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압축기 그 다음 응축기 그 다음 조름 밸브 스로틀 밸브 그래서 이렇게 그죠? 순서 다 외워야 되죠. 그래서 스미책에 있는 번호대로 그냥 외우면 되죠. 1, 2, 3, 4 그래서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은 당연히 냉동기관 또는 열기관이고 이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증압 응조 자기만의 패턴으로 외우면 됩니다. 증압 응조 순서대로 돌아가죠. 자, 이럴 때 자 봅시다. 이럴 때 여기서 보면 증발기는 1에서 2로 가는 건데 요거 머릿속에 쌤 그리려고 그랬는데 귀찮아서 안 그릴게요. 요거 뭐예요? 정압이고 흡열 과정. 이것도 안 그리려니까 또 아쉽네요. 어쩔 수 없이 또 그려야 된다. TS 선도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뭐예요? 이렇게 아이디어한 것만 그릴게요. 이렇게 가고 1, 2 아이디어한 거 3, 4 그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뭐예요? P하고 LNP는 그냥 P로 보면 되죠. P하고 H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딱 오리지널한 것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1, 2, 3, 4. 그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죠? right? 요 상태에서 이제 보면 1에서 2로 갈 때 뭐 여기서도 나타나지만 정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1로 QH 열 받아서 1로 QC 아니 쏘리 이거 저기 뭐야 역 열기관이잖아요. 쏘리 QC QH 그죠? 그래서 증발기는 이런 것들 다 보고 뭐요? 정합 흡열 과정. 그러면 압축기는 선수도 되니까 다 알죠. 이거 하도 많이 해서 압축기 2에서 3으로 가는 거. 압축기 2에서 3으로 등 엔트로피죠. 그죠? 등 엔트로피 압축 과정. 그래서 쌤이 써주는 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죠. 요거 등 엔트로피면서 압축 과정. right? 그 다음 쌤이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또 게을러가지고 머리 깎고 염색을 못했어. 대학교 쌤 뭐예요? 1학년 때부터 쌤 염색했다 그랬죠. 자, 응축기. 자, 3에서 4로 가는 거 뭐예요? 특징 정합이죠. 정합. 그래서 이게 스테레오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증압 방열 과정 아이소베릭 방열 열을 배출한다. 방열이 다른 말로 냉각인 거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조른 밸브 선생님 때는 조른 밸브랑 터빈도 있었나? 이게 두 가지로 모델이 나와 있었는데 이제 조른 밸브만 남겨져 있어요. 스미스 책에. 자, 조른 밸브 뭐예요? 조른 밸브 4에서 1로 가는 거 H가 같죠? 그래서 요거 다 믹스해서 쓰셔야 돼요. 등 엔탈피 팽창 과정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써준 요거는 must로 암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옳은 거 1번 압축기 2에서 3 2에서 3으로 가는 압축기는 등 엔트로피 공정을 거쳐 증기상의 냉매가 압축된다. 등 엔트로피 맞네? 하고 고르면 안 돼요. 자, 6번 문제에서 쌤이 어디다가 동글뱅이 치라고 했어요. 문항지에서 실제라고 했죠. 실제면은 가역은 없어요. 비가역이에요. 무조건 비가역. 가역이면은 등 엔트로피가 존재하지만 이거는 이론적인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여기서 실수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 엔트로피 공정이란 말이 X다. 그래서 실제 요 말 이게 중요했어요. 2번 증발기 1에서 2로 갈 때 액체상의 냉매가 열을 흡수하며 기화되어 온도가 감소한다. 뭔가 액체상의 냉매가 열을 흡수하여 기화되어 온도가 감소한다. 아하, 요거 또 중요하니까 쌤이 요거만 써줄 테니까 요거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파트가 책들마다 틀리지만 꼭 이거 암기하세요. 저온 저압인데 여기 포화증기예요. 증발기 나오면 무조건 포화증기예요. 무조건 암기하세요. 그래서 저온 저압 포화증기고 이쪽 압축기 지나가면 고온 고압이에요. 이거 과열증기예요. 무조건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응축기를 통과하고 나면 100% 고온고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고온고압의 포화액체예요.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그래서 여기는 포화 증기고 여긴 포화 액체예요. 그리고 요거 과열 증기예요. 저온자합, 고온과학, 고온과학. 그러니까 위쪽은 고온과학. 근데 여기는 과열 증기, 여기는 포화 액체. 즉 여기는 베이퍼고 여기는 리퀴드죠. 근데 포화 액체고. 그럼 여기는 뭐냐? 졸음 밸브 통과하고 나면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외우세요. 저온저압 습증기예요. 습증기는 뭔 말인가 하면 원래는 기계공학에서 많이 썼는데 이제 우리도 이거 이해해야 돼. 습증기는 액체, 기체 같이 있는 거. 어? 그래서 위에는 고온고압, 고온고압, 밑에는 저온저압, 저온고압. 요거 머릿속에 꼭 넣어놔야 돼. 이거 안 넣어놓으면 문제 5%예요. 솔직한 말로. 자, 그래서 다시 문항지로 오면 2번 증발기에서 액체상의 냉매가 이 말도 사실 틀렸어. 습증기야 사실은. 그 냉매가 기체와 액체가 사실 섞여 있어. 그래서 액체상의 냉매라고 하면 그 말도 틀렸는데 여기서는 그냥 요 말은 그냥 acceptable,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넘어가서 액체상의 냉매가 열을 흡수해요. 그렇죠? QC 역열기관이지만 하여튼 QC를 흡수하죠. 냉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화됐죠. 기화됐는데 여기서 온도가 감소 X 이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증발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액체라고 했는데 사실은 습증기지만 액체가 포화증기, 즉 액체가 기체가 됐으니까 됐는데 요 과정은 여기서도 보이지만 뭐예요? 1에서 2죠. 요 과정이 증발의 과정인데 사실은 상변화야. 상변화할 때 온도 변화 있어요? 없어? 온도 변화 없죠? 그래서 여기 T에 등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만 알았어도 감소 틀렸다. 딱 X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응축기 3에서 4로의 비가역 공정에 의해 비가역 맞았죠? 실제라고 했으니까 예, 냉매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3에서 4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를 가지고 풀어야 돼요? 이런 그림들 가지고. 왜 엔트로피잖아. 3에서 4로 갈 때 엔트로피 작아지죠. 근데 증가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또 그냥 정성적으로도 3에서 4로 갈 때 여러분들 어디 있어? 3에서 4로 갈 때 과열 증기가 포화 액체가 돼요. 여러분들 기체가 더 엔트로피가 커요? 액체가 더 엔트로피가 커요? 기체죠. 그래서 요거 암기해놔야 된다는 것이. 오케이? 4번 졸음 밸브, 즉 스로틀링 밸브. 병목 현상에 일어나는 목 조른다. 스로틀링 밸브 4에서 1로 1에서 이 냉매의 줄톰성 계수는 양수이다. 이거는 뭐예요? 줄톰성 계수 또는 줄바T, 줄톰성 두분 또는 JT 다 이렇게 쓰죠. 이건 뭐예요? 정의가 등 엔탈피일 때 압력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잖아요. 이거는 우리 그냥 델타 P, 델타 T 이렇게도 쓰죠. 귀찮으니까. 그래서 항상 뭐예요, 선생님이? 여기 PT면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거 변화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등 엔탈피 공정 맞잖아요. 등 엔탈피 공정. 그죠? 어디야? 몇 번이야, 지금? 4에서 1이니까 요 부분이니까 H 일정한 등 엔탈피 구간 맞잖아요. 근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어떻게 알면 돼요? 여기서 equal 압력 감소하죠. 그죠? 압력이 감소하니까 분모가 뭐예요? 부호가 마이너스죠. 델타 P. 델 P는 P 파이널 빼기 P 이니셜이니까 그죠? 마이너스예요. 근데
온도도 감소하니까 돼서 뭐야? 0. 즉 양수 값이 되잖아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등 엔탈피 과정이고 압력 감소에서 온도 감소. 자, 여기서 4, 1이죠. 여기서는 등 엔탈피인 거 눈에 보였어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4, 1. 이 그래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숙제 안 했어도 그래프만 보고 온도 감소하네. T값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4, 1. 압력 감소하네. 눈에 보이죠? 압력.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안 되면 요거 가지고 다 여러분들 유추해내면 돼요. 그래서 P 파이널 빼기 P 이니셜 음수다. T 파이널 빼기 T 이니셜 음수다. 그래서 양수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7번 봅시다. 7번. 자, 이제는 뭐예요? 7번 문제는 열기관 물었죠. 이거는 냉동기관이라면 7번은 뭘 물었어요? 아주 죽어라 하고 시험에 나오는 랭킨 사이클, 랭킨 순환공정 물었죠. 그래서 한번 읽으면서 칠판 닦겠습니다. 7번 랭킨 순환공정에서 운전되는 수증기 동력 발전소의 보일러에 공급되는 열이 3000kJ/kg이다. 터빈이 생산하는 일이 1200kJ/kg이고 펌프가 소비하는 일이 60kJ/kg일 때 이 발전소의 효율은, 자, 이것도 뭐 여러분들 점수 주려고 낸 거죠. 점수 주려고, 그죠? 점수 주려고 낸 거. 자, 이거 그냥 이것도 퀵으로 쌤이 그냥 그릴게요. 7번 무조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열기관 하면 시험에 내는 거는 랭킨 사이클을 내든가, 정말 변별력 주고 싶다 하면 예전에 한번 나왔나요? 재생 사이클을 내요. 그죠? 뻔한 거죠. 그래서 요게 수증기 동력 장치, 수증기 동력 플랜트고, 세 파트죠. 크게. 그 다음 뭐예요? 내연기관. 요게 수증기 안 쓸게요. 수증기 동력 플랜트고, 내연기관이고, 그 다음에 제트기관. 요 세 개 중에 돌아가면서 내는데, 요 수증기 동력 플랜트에서는 요거는 머스트, 요것도 머스트. 요 둘 중에 돌아가면서 내는데 보통 내연기관을 내죠. 하여튼 이건 됐고, 지금 뭐 그거 할 건 아니고, 여기 보일러고, 여기 뭐예요? 터빈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응축기고, 콘덴서 한글로 적을게요. 그냥 여기 펌프.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 이거 이렇게 돌아가죠. 이거는 시계 방향이죠. 열기관 시계 방향. 역열기관 아까 했던 거,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은 반대로 돌아갔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1, 2, 3, 4.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보터 엉펑. 그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당연히 일로 QH 들어오고 일로 QC 나가고. 요 시스템이죠. 요 시스템.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그거만 얘기하면 1에서 2로 가는 거는 정압가열, 2에서 3으로 가는 거는 가역 단열 팽창,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가는 거는 정압 방열. 방열은 냉각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4에서 1로 가는 거는 펌프에서 내는 가역 단열 압축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요거를 물은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거 물어봤죠. 그냥 효율을 물어봤죠. 자, 근데 항상 여러분들한테 했지만 이제 냉동기관하고, 즉 역열기관과 열기관의 효율 구하는 방식이 틀린데, 요거는 열기관이죠. 열기관은 핵심이 뭐예요?
얼마만큼 열이 들어와서, 즉 에너지가 들어와서 얼마만큼 일을 했냐인데, 터빈은 일을 샤프트 워크인데 T로 쓸게요. 터빈. 얘는 일을 해내죠. 해내서 뭐예요? 전기를 우리가 생산해내잖아요. 어찌됐든 이 개로 봐서는 일이 빠져나가는 거고, 펌프 돌려야 되죠. 펌프는 이 시스템으로 봐서는 뭐예요? 여기다 P라고 쓸게요. 샤프트 워크인데 콤마 P. 얘는 일을 받아야 되죠. 돈이 들어서 펌프 돌려서 얘는 터빈은 전기를 생산해. 우리가 전기 생산이 사실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의 입장에서는 항상 뭐예요? 일을 밖으로 하면 마이너스, 일을 받으면 플러스니까 개 입장에서는 이 펌프가 하면 개 입장에서는 W는 플러스죠. 터빈은 마이너스. 그거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W 샤프트 워크인데 터빈은 사실은 음이고 개 입장에서 그죠? 일을 밖으로 하니까 펌프는 양이죠 사실은. 우리 스미스 책을 공부할 때. 근데 자 그러면 효율 따져봅시다. 효율. 자, 다시 쓸게요. 효율은 얼마만큼 받았어요, 에너지? 요게 다예요. 열기관에서 효율 이거 절대치값 씁시다. 헷갈리고 있을까봐. 한꺼번에 이 샤프트 워크 두 개밖에 없잖아요. 스미스 책에도 그렇고, 이렇게 네트, 뭐 이렇게 쓰고 하는데, 뭐 여기 콤마 네트 해도 상관없죠. 요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쌤이 뭐라 그랬어요? 이코를. QH는 변함이 없고 요만큼의 열을 받아서 일을 했는데 우리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관점이고 실제로 우리가 리얼 이코노믹 실제 경제에서는 그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실제로 얼마나 일을 생산해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 터빈 빼기 WS 펌프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네트잖아요. 근데 왜 막 절대치 써요?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리니까. 그래서 터빈은 이게 우리 전기 생산하는 게 이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음이니까 터빈이 T자, 터빈의 첫 글자 T자. 그래서 셈이 바를 쓴 거고 이거는 음이라서 바 써줘야 되는데 펌프는 어차피 원래 양이죠. 그래서 절대치 사실 빼도 상관없어요. 펌프는. 근데 헷갈리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자꾸 W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쩌고 하는데 실제 우리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효율이라는 게 일을 생산하는 거가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다 할 거예요. 수만 번 얘기해서. 뭐예요? 단위 생략할게요. 3000이고 QH가 그죠? 터빈이 1200이고 그 다음 얼마야? 펌프 60이고 곱하기 효율이니까 100% 해주면 되네요. 그죠? 그럼 이퀄 뭐 산수네. 38%. 38%. 그죠? 그래서 7번에 열기관 냈고 6번에 역열기관 시험에 냈네요. 그죠? 그래서 쌤이 보기에는 6번이 더 어렵고 말이 7번 계산 문제는 오히려 쉬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화공 연력학 네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